저녁 퇴근길에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제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였어요. 같은 과 출신으로 지금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서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응, 내일 공개 수업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월급은 똑같은데. 준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서울에서 혼자 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에이, 넌 너무 착해. 가끔은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분식점에 들어가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요. 준호는 맥주를 마시며 회사 얘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죠. 참 서연아, 너 요즘 연애는 안 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떡볶이를 잘못 삼킬 뻔했어요. 무슨 연애? 시간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야. 학교에는 남자 선생님도 별로 없고 나이 비슷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지.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 학교는 여교사가 대부분이었고 몇 안 되는 남교사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아는 남자들은 대부분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유롭고.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준호는 제 속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웠거든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더욱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저 혼자만 텅 빈 학교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28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제 인생에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사랑도 가족도 특별한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걸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준호와 가끔 만나고 혼자 조용히 늙어가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지도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선생님, 잠깐 교장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장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 외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말 잘생긴 남자였죠.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저를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동시에 어떤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갈지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순진했던 초등학교 교사 서연이 어떻게 복수의 여신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서연 선생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이 그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영그룹의 한도영이라고 합니다. 도영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도영그룹 말인가요? 저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담임 서연입니다. 서연 선생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다고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빙긋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 이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교육기금을 기부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서연 선생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어요. 기부, 교육기금, 저는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늘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항상 예산 때문에 제약이 많았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천만에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더욱 관심이 많아요. 한도영의 말에 저는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맛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좋습니다. 점심시간 한도영은 정말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 가장 비싸 보이는 곳이었죠. 웨이터들의 서비스부터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 처음 오세요? 네.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어서요. 한도영은 제 솔직한 대답에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식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 학습 지원, 문화체험 등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서연 선생님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서연 선생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제 교육 철학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교사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저희 학교를 그리고 저를 선택하셨나요? 한도영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학교를 둘러본 후에 결정했어요. 그런데 서연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죠. 진짜 교육자의 모습이었어요. 언제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아이 하나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달려가서 상처를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민수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날이었죠.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었다니. 그런 작은 일까지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진짜 교육은 불가능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도영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회가 정말 제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한도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도영그룹? 진짜 그 도영그룹 말이야? 응, 한도영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멋있었어. 서연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조심해? 아이들을 위한 기부인데. 그런 큰 기업 사람들이 그냥 선의로만 움직일 리 없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준호의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어. 그래, 내가 맞길 바라.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준호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한도영을 믿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한도영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예산도 넉넉히 지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자주 만났죠.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날 때마다 저는 그에게 더욱 끌렸어요. 똑똑하고 성공했으면서도 겸손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거든요.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특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인걸요. 평범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건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동료로서 하는 말인가?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한도영이 말하는 순수함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도영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서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함께 가주시면 어떨까요? 서연 씨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가족 모임이라니.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 자리에 제가 가도 되는 걸까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가면. 괜찮아요. 어머니께서도 서연 씨에 대해 많이 들으셨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말 한도영은 저를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곳이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모든 것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한도영의 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우아하고 고상해 보였지만 동시에 차가운 느낌이 났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 같았죠. 어머니, 이분이 서연 선생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윤혜린 여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도영 씨가 저희 학교 아이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도영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기특하네요.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한도영의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친절했고 다른 가족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윤혜린 여사는 달랐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서연 씨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대학교 교육학과 나왔어요. 아, 거기요? 그런대로 괜찮은 학교네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입이 마르더라고요. 저는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죠. 한도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윤혜린 여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힘든 환경에서 자라셨는데도 교사가 되셨으니 대단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네, 감사해요. 그럼 형제 자매는 없고? 네, 혼자예요. 친척들도 없고? 네, 없어요.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혼자인지,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교사 월급으로 생활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조금 빠듯하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결혼도 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한도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서연 씨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윤혜린 여사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식사가 끝날 무렵 윤혜린 여사가 화장실에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화장실에서 윤혜린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도영이가 교육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면 접으세요. 우리 집안과 당신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고아 출신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요. 돈 많은 남자만 보면 달라붙으려고 하죠. 윤혜린 여사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특히 당신 같은 처지의 여자들은 더 그렇죠. 가진 게 없으니까 남자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앞으로 도영이와는 사업적인 관계만 유지하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네. 저는 겨우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죠.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한도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윤혜린 여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도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죠? 죄송해요. 그때 저는 한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영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서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존경하고 있어요. 존경이요? 네,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한도영에게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대답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한도영에게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윤혜린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초라해서였어요. 언제부턴가 한도영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한도영을 피했어요. 그가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죠. 하지만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어야 했고 결국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 씨,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카페에서 만난 한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정말요? 어머니 때문은 아니고요. 역시 그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네요. 어머니 말씀이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어머니께서 나중에 혹시 서연 씨가 상처받으셨을까봐 걱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한도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한도영이 급하게 나간 후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앞에 앉았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서연 선생님이시죠? 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최상우라고 합니다. 도영그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익숙한 얼굴이었구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실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상우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한도영 이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사님과 윤혜린 회장님의 의도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최상우는 주변을 둘러본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혜린 회장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도영 이사님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이사님에게 감정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한도영에게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런 감정 없어요.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최상우는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는 한도영이 돌아오기 전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서연아, 이제라도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 이미 시작했는데. 아이들보다 내가 더 중요해.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굳이 거기에 휘말릴 필요 있어?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서연아, 넌 너무 착해. 그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 준호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미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자신을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어요.
서연 선생님, 선생님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니에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사실 저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장미숙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느껴졌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재정적인 지원은 어려워도 다른 방법으로요.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장미숙 씨와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분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다른 후원자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한도영과의 복잡한 관계, 윤혜린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 최상우의 경고까지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서연 씨, 조심해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도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속한 세계가 문제죠. 그 세계의 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장미숙 씨의 말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도영을 믿고 싶었지만 주변의 경고들을 무시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늦은 밤 학교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에 있어요. 내일 수업 준비하느라고요. 이렇게 늦게까지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배고프시면 야식 사드릴까요? 괜찮아요. 곧 끝나거든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어요. 한도영이 치킨과 콜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깜짝이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경비 아저씨께 부탁드려서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배고팠는데. 다행이에요. 근데 혼자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교실에서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이야기, 교육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도 말이죠. 서연 씨의 꿈은 뭐예요? 꿈이요? 글쎄요. 그냥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갔으면 해요. 정말 멋진 꿈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꿈은 없어요? 결혼이나 가정 같은 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람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한도영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서연 씨는 정말 순수해요. 또 순수하다고 하시네요. 그게 칭찬인가요? 물론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한도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네, 어머니. 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도영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늦었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도영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은 치킨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걸까?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한도영과 윤혜린 여사가 대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학교에 온 한도영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가 차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순진해요. 완전히 저를 믿고 있어요.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 여자가 우리 가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어떻게요?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거야. 그래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해? 도영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저런 여자들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달라붙어. 특히 고아 출신들은 더 그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한도영의 따뜻함도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그리고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잖니. 혜원이와의 약혼 발표를 준비해야 해. 혜원이? 누구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상처받고 슬펐는데 이제는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말했어요. 그 개자식들. 서연아, 이제 정신 차렸지? 준호야, 나 정말 화가 나. 당연히 화가 나야 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우롱하다니. 뭔가 해야겠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뭘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할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복수를 꿈꾸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최상우가 준 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도영과 윤혜린을 향한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순진한 초등학교 교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도영과 윤혜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최상우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에요. 지난번에 명함 주셨잖아요. 아, 서연 선생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뭔가 일이 있으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최상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뭔가 있었군요. 이사님이나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최상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회장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세요. 그런 식이라니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님 주변의 여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해요. 제가 위협이 된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회장님 눈에는 선생님이 충분히 위협적이에요. 이사님이 선생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영 씨는 저를 그냥 이용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사님도 선생님에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만 어머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거죠. 최상우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한도영도 피해자라는 건가요?
선생님,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그분들과 거리를 두세요. 회장님이 본격적으로 선생님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회장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최상우 씨,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어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최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상대하기에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들이 저를 이용했듯이 저도 제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갔어요. 최상우가 주저하면서도 조금씩 정보를 주었고 장미숙 씨도 도움을 주었어요. 서연 씨, 정말 이런 일에 발을 담그실 거예요? 장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들이 저한테 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도 도영그룹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영그룹의 비리, 윤혜린의 과거, 그리고 한도영의 진짜 성격까지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윤혜린의 과거였어요. 그녀도 원래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와 결혼한 후에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오히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장미숙 씨가 말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과거가 떠올라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도영에 대한 정보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과 만났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모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사님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니죠. 최상우의 말이 맞았어요. 한도영이 어머니의 압력 때문이라고 해서 저에게 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최상우가 도영그룹 내부 서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발각되면 저도 선생님도 큰일 나요. 고마워요.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나올게요. 그날 밤 저는 도영그룹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어요. 서류를 뒤지면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불법 투자, 탈세,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까지. 이런 걸로 기사라도 나면 도영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특히 윤혜린이 자신의 재산을 은밀하게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야. 이걸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서류를 복사하면서 저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들에게 반격할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불이 켜졌어요. 누구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한도영이 서 있었어요. 서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완전히 들켰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저는 설마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치려고 한 건 아니죠? 한도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따뜻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영 씨,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하실 건데요? 밤늦게 우리 회사에 침입해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 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진실?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들의 진실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 어머니가 저를 모욕한 이유,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들이 저를 바보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서연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제게 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진정해요? 한도영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설명은 됐어요. 이미 다 들었거든요. 당신과 어머니가 통화하는 거 말이에요. 그 말에 한도영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도영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만난 건 뭐였어요? 복수하려고?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위해서 회사에 침입하고 기밀을 훔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립했어요. 그때까지 쌓인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온 거죠. 서연 씨,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좋아요. 저도 당신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복사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한도영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서연 씨, 그 서류들 가져가면 안 돼요. 왜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나요? 그게 아니라 위험해요. 그 서류들이 공개되면 그럼 다행이네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도영의 마지막 표정에서 진짜 걱정을 받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이제는 끝까지 가야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도영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거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마침내 복수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어떤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선생님, 혹시 도영그룹과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도영 이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학교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어젯밤 일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말씀을요?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도영이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줄은 몰랐거든요. 교장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다고요? 한도영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준호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서연아, 큰일 났어. 우리 회사에도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 너에 대한 거야. 혹시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냐고 묻더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도영이 정말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준호야,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뭔 일이야? 어젯밤에 뭔 일 있었어? 저는 준호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더라고요. 미쳤구나. 서연아, 넌 정말 위험한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그 서류들 당장 없애버려. 왜? 이게 내 유일한 무기인데. 무기가 아니라 폭탄이야. 하지만 저는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제게 징계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한도영이 정말로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였어요. 당분간 출근 정지예요. 저는 그날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최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학교에서는 쫓겨났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에 이상한 차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나가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연 씨죠? 저희와 함께 가실 시간입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들은 강제로 저를 차에 태웠어요. 진짜 납치였어요. 도영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윤혜린이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서연 씨. 당신이 우리 회사에 침입해서 기밀을 훔쳐간 것에 비하면 정중한 대접이에요. 윤혜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서류들 어디 있어요? 무슨 서류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그때 윤혜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 죽을 년이 끝까지 버틸 셈이야? 옆에 있던 남자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도영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준호가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면서 윤혜린의 마지막 외침을 들었어요. 서연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같은 년은 내가 반드시 망하게 만들 테니까. 집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서연아, 괜찮아? 고마워, 준호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 이제 정말로 전쟁을 시작할 거야. 준호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진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어요. 장미숙 씨를 통해 김 기자를 만났고 복사해온 서류들을 보여줬죠. 대단한 자료네요. 하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최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최상우는 USB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과 이사님의 대화 녹음이에요. 선생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순진해요. 완전히 저를 믿고 있었어요. 이용하기 딱 좋은 타입이었죠. 그런 여자들은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바로 넘어와.
하지만 이제 위험해졌어. 빨리 정리해야겠어.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분노도 더욱 커졌죠. 김 기자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어요. 이제 기사를 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으시죠? 이미 최악의 상황을 다 겪었는걸요. 며칠 후 드디어 기사가 나갔어요. 도영그룹 비리 의혹, 고아 출신 교사 탄압 정황까지 온라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특히 윤혜린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그날 밤 한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도영은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서연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 씨, 사실 저는 정말로 서연 씨를 좋아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접근했지만 만날수록 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저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한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영 씨,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영그룹은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각종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죠. 윤혜린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도영그룹에게 피해를 본 중소업체들, 부당하게 해고당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미숙 씨가 연락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서연 씨가 용기를 내서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한 달 후 검찰에서 윤혜린과 한도영을 소환했어요.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느낌이었거든요. 최상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상우 씨야말로 고생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새로운 회사를 찾고 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학교로 돌아가려고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복직하라는 내용이었죠. 진실이 밝혀지면서 저에 대한 모든 의혹도 사라진 거예요. 복직하는 날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니 윤혜린이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한도영도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를 봤어요. 승리감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더 컸거든요. 준호가 전화했어요. 서연아, 기분이 어때? 글쎄,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뭐가? 복수를 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허전해. 그래도 잘한 거야.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거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도영이었어요.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로 마지막이 될 만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한도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죠.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한도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 씨, 저는 정말로 서연 씨를 사랑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약했어요. 어머니를 이기지 못했고 서연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분노도 원망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끝난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말이죠. 학교로 돌아온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꿈을 이룰 권리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편 윤혜린과 한도영은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어요. 도영그룹도 여러 계열사가 매각되며 예전의 위상을 잃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강해졌어. 그리고 더 아름다워졌어.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정말로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쓴다.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